네, 뭐 저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요. 아, 네. 한 2년 됐습니다. 입양한 지가. 종은요? 어, 하루 강아지인데요. 워낙 겁이 없이 마음대로 막 짖어가지고 제가 하루 강아지라 그랬는데 네. 말티즈입니다. 말티즈요. 네. 네. 아니, 그 녀석이 그렇게 짖는군요. 아유, 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막 그 항의 받을까 봐 걱정되시겠어요. 하여튼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산책되고 나가면 마음대로 막 짖어요. 아, 산책 데리고 나가면 예, 예. 네, 신나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반려동물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요. 우리 변사님께서 반려동물로 인한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변사님? 저도 막 이제 그동안 안 키우다가 키운 지가 2년 됐는데 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임대차 분쟁을 들으니까 음, 훨씬 더 와닿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좀 절실하고 서로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사례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어떤 사례를 만나볼까요? 예.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청구한 그런 판결 사례인데요. 오, 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음, 이게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우는지를 서로 알리지도 않았고 아, 또 임대인도 그 덕분에 몰랐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입주 들어가기 전에 그걸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그건 안 된다. 나 오, 못한다. 라고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소송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세 마리가 좀 많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예,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 거 예, 봐도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사실관계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제 보증금 4억에 네.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이제 4천만 원이 건너갔습니다. 음, 그런데 그 계약 당시에는 그 반려견 세 마리 키우고 있는 부분을 서로 고지가 안 된 거죠. 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몰랐고. 네. 그럼 그런데 일단 계약금은 지급이 된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알게 된 임대인이 나는 그 반려견 그렇게 세 마리 키운다 그러면 안 된다. 음, 계약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공탁을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네. 계약을 거부해버린 그런 사안입니다. 음, 그러면은 임차인이 그 반려견 세 마리를 기르는 거를 알고 임대인이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된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그 계약금은 이제 공탁을 해버렸고요. 아,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버렸고. 공탁했다고. 근데 이제 임차인은 그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계약을 위반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계약서는 원래 계약 위반한 사람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한다. 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기서는 4천만 원이죠. 아, 그러면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임차인이 내가 계약금을 줬는데 이렇게 계약을 임의로 해지했으니 계약금 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던 그렇죠. 거군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못 들어오게 하는 네.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재판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약간 법률적인 쟁점은 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음, 그런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결국은 그 반려견 세 마리를 왜 내한테 고지를 안 했느냐? 어, 그건 너 잘못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에요, 임대인이. 어, 이게 원래 한번 이렇게 따져보자 그러면 계약을 했으니까 임대인은 집을 내줘야 되고 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반려견 때문에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계약 위반은 임대인한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임대인이 왜 내가 그렇게 계약을 진행을 못할 수밖에 없었냐면 음, 그 반려견 세 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당신이 그거를 내한테 알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음.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쟁점은 임차인이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을 때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되느냐, 고지 의무가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판례상으로는 이제 음, 그 이제 고지 의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계약상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분인데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경우엔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고지 의무는 어떻습니까? 판례에 의하면. 네. 일반적인 이제 기준은 그 만약에 그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고지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고지 의무 대상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법원 판단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예.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이게 일단 반려견 세 마리인데요. 네. 그 우리 사회 통념상 현재 사회 통념상으로는 이런 공동주택에 반려견 기르는 것이 터부시 되지는 않고 있고 또 반려견이 한 세 마리 정도가 되긴 하지만 네. 다 소형견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게 요 임대차 계약서상 그 반려견 키운다라고 하는 부분이 고지 의무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요새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미리 싫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일단은 고지되거나 얘기되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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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 계약서상에 기재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고지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본 것이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형견인데 뭔가 뭐 집을 거주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고 사실 대형견이면 좀 물건을 부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소형견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크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법원이 갔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고지 의무 대상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 통념상 결정될 수밖에 참 없는데, 어렵네요. 예, 근데 소형견이라도 만약에 10마리를 키운다. 그럼 아마 고지 대상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세 마리 제 정도면, 생각에 세 마리가 조금 쟁점이 됐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한 마리면 정말로 고지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세 마리 정도면 어떤가? 뭐 실제로 이제 임대인의 경우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반려견을 아무래도 키우다 보면 집에 조금씩이라도 냄새가 배게 되죠. 네. 사실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안 키우는 분들은 딱 들어오면 냄새 나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아예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걸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쨌든 법원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었을까요? 굉장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금액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습니까? 1, 2심 항소심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1, 2심 모두 어쨌든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계약금이 4천만 원이니까 예, 아마 이제 배액이니까 4천만 원 청구를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얼마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다 책임이 인정됐는데 이제 1, 2심 금액이 좀 달랐어요. 네. 1심은 500만 원 인정했고요. 아, 그 정도. 예, 2심은 1,200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배액이 인정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인정이 됐을까요? 네. 뭐 계약에 따르면 이게 소위 말하면 계약하면서 계약 위반하면 얼마를 줘야 돼라고 하는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위약금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 위약금에 따르면 4천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법상으로 그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네. 그거를 좀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결과적으로 하여튼 1,200만 원이 인정이 되면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임대인이 뭐 돈 더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 4억이 아니라 한 5억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돈 문제 때문에 그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개인 취향, 걔를 싫어하는 본인의 개인 취향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계약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임차인도 아직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계약하고 나서 바로 계약이 파토가 됐기 때문에 별다른 큰 손해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런 걸 들어서 1,200만 원만 인정해 준 겁니다. 이 사건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요즘 뭐 계약하면서 이제 반려동물에 관한 특약 이런 부분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서 해결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특약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음. 소형견 3마리 키우는 것이 과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될 의무에 해당되느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는 그 정도까지 고지 의무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좀 주시죠. 네. 앞서 본 그 사례 네. 같으면은 이 임대차 계약 내용에서 반려동물 이야기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 반려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약서에 넣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기본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래야만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게 약간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저도 부동산 계약을 하나 했는데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 이렇게 이미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인 입장이었는데 네. 저는 제가 반려동물을 이미 키우고 있고 저도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 새로 오시는 분이 반려동물 키우는 거 저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겠다고 했더니 세입자 이제 그 임차로 오시는 분이 본인들이 안 키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사람 이름은 또 모르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우자 이런 얘기를 오고 이제 좀 하곤 했었는데 예, 예.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미리 좀 얘기를 해 놓는 것이 분쟁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특약에 어떤 식으로 기재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네. 제가 사례를 한번 드려보면, 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케이스인데, 네.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됩니다. 키우면 계약 해지합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계약 위반 아니냐, 나가주셔야겠다라고 하니까 세입자 하는 이야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임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래서 상담을 저한테 했는데, 이게 임시 보호하고 키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애매하네요. 예, 애매하니까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느냐라고. 임대인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차피 문을 안 열어주니까 네. 몰래 문 앞에 서서 계속 주기적으로 강아지 소리를 녹음을 하라고 네. 그렇게 권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약속은 안 키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특약을 예를 들어서 이제 키우게 되면은 위약금 1,000만 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해둬야 네. 그런 부담 때문에라도 약속을 지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이전에 판례 소개해 주실 때 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소형견이거나 대형견이거나 이럴 경우, 그다음에 한 마리거나 두 마리거나 몇 마리거나 이런 것도 조금 특이하게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약간의 이제 우리가 임대인으로서도 좀 수용할 만한 그런 부분의 한계치를 좀 적어놓고 네네.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그건 안 된다. 페널티는 뭐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네, 특약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조언 주셨는데 네. 또 최근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반려견 키우다 보면은 이게 집이 좀 망가지는. 네. 임대인이 사실은 그래서 잘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네. 냄새를 비롯해서 스크래치 나고 벽지 훼손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훼손들이 좀 있는데 그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지금 임대인 동의 없이 어쨌든 고양이 10여 마리를 키우다가 집이 이렇게 훼손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을 임대인이 이제 손해배상 해달라라고 이렇게 청구했는데 그 고양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긁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됐나 본데 10마리나 키웠습니까? 네네. 네. 근데 마침 이 사건에서는 또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다라는 특약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계약 위반도 분명하죠. 그러네요. 사실은. 근데 이 임차인이 이 동물 판매업을 했답니다, 여기서.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그 개체수가 좀 많아지고 그 손해배상 액수도 좀 커졌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3,848만 오, 네. 원을 인정한 손해배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약도 있었고 또 이런 손해도 명백했기 때문에 아마 배상 판결이 비교적 뭐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약이 없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임차인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네.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해야 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의무에 위배된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손해배상 받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특약을 넣어두게 되면은 더 명백해지는 거죠. 네. 좀 궁금해지는 게 변호사님 주택 임대차 보고 보면 세입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반려견 같은 경우에 이게 갱신 거절 사유로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그 자체가 갱신 거절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법에 보면은 그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네.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할 당시에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된다 이런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갱신할 당시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다 일부를 이렇게 뭐 파손을 했다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다음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임대차를 계약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다. 요걸 들어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맹견인데 키우는 개가 뭐, 건물을 훼손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맹견이라서 주변 이웃들한테 막 위협감을 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